장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 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연휴의 마지막 날 1월 30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아침이 조금 많이 됐어요. 이제 점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내용이 워낙 많아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더군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을 늦게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햇볕을 피해서 그늘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 내일 이제 한국장을 앞두고 있는 한국 투자자 분들도 이제는 마음속이 약간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고,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약간 불안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10만 4천 달러, 10만 4천 달러 때 이제 도달하면서 시장의 흐름들이 이쪽으로 조금 쏠리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시장을 강세로 보던 포지션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어찌되었건 시장 심리는 조금 불안해하는데요. 4대 지수가 각각 S&P는 0.47%, 28포인트 빠지면서 6039, 다우존스는 0.31%, 137포인트 빠진 44,713, 나스닥은 0.51% 빠지면서 19,632, 러셀 2000도 0.27% 빠지면서 228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시장을 고려한 파월의 기자회견, 과거 같았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네. 사실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슈가 되는 것은 미국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금리 결정이 동결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질 수도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런 불안을 조금 잠재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기자회견을 했다로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의 4.25에서 4.5%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3.25%에서 3.0%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의 걱정이 굉장히 많네요. 캐나다 걱정이 많아서 성장률이 2%대에서 1.8%대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목표 성장률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캐나다 관련해서는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를 새롭게 지명이 된 상무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무역 상대라면 우리를 존중해야 하고 국경을 닫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별도의 관세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하는 한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것을 시행한다면, 그것 어떤 거요? 국경 보안을 강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불법 이민 같은 거 없도록 하면 관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관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약간 어떠냐면 약간 불안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일 일단 지금 시점 기준으로 그 불안감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간의 실적 발표 흐름이죠. 지금 시간에서 약 5% 내외의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 실적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이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은 예상치는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익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매출 예상치가 지난 전분기 9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69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았고요. 주당 이익도 3.13달러 예상을 했었는데 3.23달러가 나와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전분기는 3.30달러의 주당 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전분기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주당 이익을 냈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과거 2.8 이렇게 내던 때에 비하면 주당 이익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 다음에 설비 증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감안해 보면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 가이던스가 조금
꺾였는데요. 총 매출이 예상은 698억 달러인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690억 달러 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이던스를 줬냐면 677억에서 687억의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률이 2%포인트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주었고요. 25년도 회계 전년도 가이던스는 풀 이어 가이던스는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하지만 마진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 영업비용은 한 자릿수 증가를 예상한다. 그리고 캐펙스 증가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분기별 증가를 예상한다. 자, 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제가 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말씀드렸냐면 지금 시장에서 또다시 지난번 작년도 중반에 있었던 7월 달 정도죠. 이 충격파를 받았을 때와 뉘앙스가 비슷해지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 뉘앙스가 비슷해지고 있는 건데, 야, 도대체 돈을 언제 벌어? 맨날 설비 투자하면 언제 돈 벌 거야? 이런 게 지금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딥시크로 인해서 저기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갖다 다 때려 박아가지고 하는데 저만큼 효율이 안 나오잖아. 그런데 너희 설비 증설 할 거야? 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불안함이죠. 야, 그렇게 해서 설비 증설 때려 박아가지고 그러면은 매출과 이익이 늘겠어? 정확하게 뭐 매출은 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익이 늘겠어? 라는 건데, 자 보세요. 지난 분기 3.30달러 주당 이익을 기록을 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분기에는 3.23달러입니다. 그리고 분위기 보니까는 다음 분기도 뭐 매출도 그렇고 뭐 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건요. 미국 빅테크는 이익 규모는 진짜 미쳤어요. 매출 총이익률 있잖아요. 70% 가까이 나와요. 60%대예요. 가이던스가 나오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미국 빅테크들 진짜 미쳤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구나. 이거 사람 갖고 장사하니까 다른 비용 안 드니까 이렇구나. 우리 맨날 땅 파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막 만들고 막 세우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 좋을 때 마진율 좋고 아니면 뭐 10%대 뭐 남진 내외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들 매출 총이익률 나오니까 참 미쳤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가이던스 발표를 하면서 25년도가 최고의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엄청나게 생산을 증가시킬 것이고 25년도가 그 기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FSD 관련해서도 보다 엄청난 진전이 25년도에 있는 해로 시간이 지나면 25년도는 대단한 한 해였다라고 기억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는 AI 파워가 기존의 자동차보다 한 10배는 더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뭐 한 1억대까지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테슬라는 실적 나오면 이 발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숫자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빅테크 5개 기업보다 우리가 더 가치가 높은 기업이 될 거야. 이렇게 진짜 대단하죠. 저도 뭐 그 회사가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잘 되고 FSD 잘 되면 대단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어떤 가이던스를 보면서 제3자적 입장에서 조금 냉정하고 냉철하게 평가를 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이 비싸면 그거 누가 살 건데? 자,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테슬라 주가 막 엄청나게 높았을 때, 옛날에 400달러, 첫 번째 400달러 갔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매출, 자동차 기업들과의 매출과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현재 자동차 중에 세대 중에 한 대는 지금 테슬라여야 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또다시 그러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죠. 상상력을 자극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밸류에이션은 다른 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항상 테슬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 발표 날 조심하셔라. 그 앞뒤로. 네, 왜냐하면 실적 발표는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간은 투자자의 기대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기대는 계속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실질적인 실적이 올라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틈새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틈새에 대한 기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가 따로 있는데 자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